저희가 멀리 가려면 군자금이 넉넉하게 필요합니다. 사실 고발 뉴스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 피하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저희가 정면 돌파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가짜뉴스 단속반! 빠밤. 치키치키 차카차카 아 진짜 이 치키치키도 자꾸 들을수록 초코초코초. 그거 하면 좋아? 아니 난 사실 약간 좀 부끄러워서 네. 그냥 이렇게 얼쏘 이렇게 추임새로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좋아하는 약간 좀 변태 아니, 같아. 아니 이게요. 응.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그 노래 가사가 응. 뒤에 응. 나쁜 짓을 하면은 응. 이렇게 응징한다는 응.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치키치키 차카차카 밀고 열심히. 있습니다. 빠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즐겁게 조금이라도 덜 피곤하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네. 가짜뉴스 단속하지 않으면 진실이 묻힙니다. 네. 절대 그래서 안 되겠죠. 자, 가짜뉴스 팽팽하게 시작하네요. 이 기사를 저는 읽고 시사 저널. 왜 이럴까? 일단 첫 번째 이 기사를 쓴 게 놀랍다. 조문희 기자가 왜 썼을까? 네. 그런 그러니까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이 기사를 길게 소개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보면 나와요. 2달 전부터 목이 칼칼했다. 칼칼 할 때 네. 한잔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서울시의 코로나19 무료 선제 검사에서 음성 판정. 그러니까 이제 간 거예요. 무료 검사를 받았다. 예. 음. 근데 공짜인데 제목이 저래요. 네. 기사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네. 공짜인데 왜 안 해? 어. 받아봤더니 공짜였다. 그리고 안도감이 찾아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니들도 찝찝하면 받아봐라. 공짜다. 예. 받아봐. 공짜야. 이런 뉘앙스거든요. 이거 상당히 논쟁적인데. 아니 근데 저는 네. 어떻게 봐야 되나? 저는 증상이 네. 병원에서는 후두염이라고 했는데 네. 코로나 아닐까? 목이 칼칼한데. 이 기사를 읽은 몇몇 언론계 지인들이 병원에서 후두염이라고 진단을 내렸네. 네, 지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음. 나도 요즘 에어컨 때문에 그런지 목이 칼칼한데 무료 검사나 받을까? 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이 방역 대책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네. 얼마나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지금 검진을 하고 있고 심지어 또 자기는 어떤 이걸 뭐 취재를 나중에 써야겠다, 뭐 기사를 써야겠다라고 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으로써 혹시라도 네. 긴급하게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후순위로 만약에 밀렸다면 그리고 지연이 됐다면 그건 나쁜 거지. 저는 그거는 아무리 그게 취재라 하더라도 그건 공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공익적인 목적의 취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본인이 직접 이런 경험을 기사로 쓰고 싶었다면 그 정도 쓸 수 있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사에는 아무것도 없어. 좀 더 당위적인. 그냥 목이 칼칼했다. 공짜인데 한번 받아볼까?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다. 안도했다. 다행이다. 끝.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되려면 네. 뭐 기자는 아무데나 가서 뭐 이렇게 뭐 취재 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가다가 공짜인 건 다 해봐야 되지. 아니 길 가다가 공짜로 뭐 음식 나눠주면 공짜라서 먹어봤다. 저는 맛있다. 그렇게 되나요?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말입니까? 그 권력 남용, 월권, 취재권 남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쓰는 기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진짜 묻고 싶어요. 그리고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써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기 데스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데스크였다면 불렀을 것 같아요. 네, 부르셨어요?
이게 네.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고. 공짜라 그래서. 이 기사를 굳이 내보내야겠. 이게 주간지 시사저널은. 살짝 조금 상황극으로 가는 줄 알고 내가 지금 기자 후배 기자에서 내 부르셨어요 했는데 바로 또 이거는 안 넘어가네요. 제가 기사를 몇 번 읽어봤는데 네. 일단 왜 썼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기사를 쓰는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네. 상당히 좀 세심함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했다. 네. 어떤 기사를 쓰고 경험담을 취재해서 기사화하는 그게 나가려면은 최소한의 어떤 공익적인 그런 목적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제목도 저는 이런 제목이 매우 불편합니다. 공짜인데 왜 안 하냐? 뭐 다 해라 이겁니까? 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죠. 사실 이게 검사비가 꽤 들어가죠. 그럼요. 손정희 씨가 코로나19 초기에 일본에서 10만 명인가 대상으로 검사 받을 수 있는 비용을 내겠다 했을 때 이게 1인당 수십만 원이더라고. 그때 보니까. 네. 이게 적은 비용은 아닌데요. 하여튼간에 기자들이 통상 하는 해봤다식 보도가 있어요. 네. 나 이거 해보니까 어땠다. 네. 요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 민국장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궁금한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네. 남들은 하기 어려운 거를 그렇죠. 대신 해봐야 돼요. 그런가 하면 해보는 게 아주 위험한 경우에 네. 그리고 꼭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네. 요 정도 세 가지가 아니면 요거 나머지는 오바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그 흔히 말하는 이런 취재 경험기 네. 중에 하나가 한겨레 기자들이 음. 굉장히 그 24시간 하는 감자탕집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거. 가서 취업을 했어요. 그걸 생생한 경험담을 기사로 풀어내서 그걸 책으로 엮은 게 있습니다. 전 그런 건 당연히 기자 취재 활동이라고 보는데. 네. 다음 거는 어떤 겁니까? 요거는 네. 조선일보네요. 대표적으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요것도 가본다 기사인데 이재용이 어딜 갔네요. 생일인데 네. 수원 공장에 갔다고 합니다. 생일날. 요거는 사실은 독재자 박정희 시대부터 있었어요. 네. 생일인데 농민들과 막걸리 마셨다. 요 보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생일인데 네. 뭐 어디 갔다. 요 기사 보면 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에서 제공한 사진. 기자들이 간 것도 아니네. 아니, 삼성전자가 이거는 보도 자료, 홍보 자료잖아. 보도 자료하고 사진을 뿌렸어요 기자들한테. 요 뭐 세탁기 안에 누가 들어가 있나요? 손가락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전자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너무 멀리서 살피고 있는데. 네, 멀리서 이렇게. 저건 뭐죠? 요거는 조선중앙통신이나 네. 북한 관영 뉴스들이 보도하는 김정은 그 동향 보도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 비슷하고요. 네. 저는 아니 생일날. 아니 생일인지 아닌지도 모르지. 그 전날 찍은 걸 수도 있고. 뭐 생일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왜 이걸 대표적으로 가져왔냐면요. 마스크는 또 안 했어 왜? 그렇죠. 네. 제가 포털에 네. 제가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재용을 네. 이게 이제 한국경제TV도 한국경제는 삼성이 지분이 9.6% 거의 10% 정도를 삼성이 가지고 있죠. 네. 먼저 미래에 도착하자. 제목 아주 좋습니다. 일단 미래라는 건 여기서 복역 이후, 그렇죠. 출소 이후를 말하는 건가요? 빨리 출소하고 싶어서 그런 의미로. 네. 뭐 이런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털에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제가 검색 가져온 게 있는데요. 상당히 부지런하게 준비를 해오셨네요. 네이버에다가 리재용을 검색해 보셨더니 참 많이 쓰셨더라고요. 엄청나게들 써발랐네. 이게 다 저기 보도 자료인데. 그 삼성전자에서 사진이랑 다 찍어가지고 기사까지 다 써주는 거거든요. 보도 이런 경우에. 자료. 수원 공장간 이재용 생일날 갔다 데일리한 머니투데이 이런 보도 자료 왜 우리는 안 주니? 삼성 왜 우리는 안 줘 보도 자료? 우리 방송을 보고 주겠습니까? 야.
아 그래도 제가 이재용을 구속해야 한다는 거 외에는 네네. 이재용 씨에 대해서 참 고생이 많다. 네. 마음이 아프겠다. 하지만 구속해야 된다. 그러나 절반 정도는 제가 인간적 연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네. 아, 이런 거 좀 그만 써주세요. 제가 그래서 네. 왜 이렇게 삼성이 보도자료를 돌렸을까? 이거 뉴스타파가 그 가져오셨잖아요. 또 네. 여기서 사실 이게 이슈화를 시켜야 됩니다. 뉴스타파에서 똑 떨어지는 보도를 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번 올 초였죠. 올 초에 프로포폴. 네, 포폴. 그 병원의 간호조무사 여성분이 제보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네. 취지로 워낙 삼성전자에서 강력하게, 사실 웬만한 사람이 그 정도 제보와 증언이 있으면 바로 구속입니다. 그렇죠. 저 같았으면 지금 형 살고 있어요. 지금 소환해서요. 네. 바로 그냥 바로 그냥. 전 지금 독방입니다 지금. 그 사실은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거 제보자가 추가로 나타난 건데. 그러니까 추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뉴스타파가 추가 후속 보도를 한 건데 새로운 목격자. 여기는 뉴스타파 혼자서 음.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선 다. 근데 보도도 하나 툭 던지니까 막 손짓하면서 엄청나게 막 생일날에도 현장 경영을 하고 있다고. 막 세탁기 막 와. 멀리서 마스크 안 쓰고.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뉴스타파에서도 네. 보도 자료를 쭉 보내는 거야. 안 씁니다. 기자들한테 안 씁니다. 광고를 막 주면서. 그러니까 왜 삼성이 왜 사진하고 보도자료를 돌렸을까? 뉴스타파. 요 기사 막으려고. 이게 지금 이재용을 치면 원래 제 상식으로는 네, 프로포폴 이게 떠야 돼요 지금. 나와야 됩니다. 근데 다 지금 현장 경영. 이재용 쳤더니 쫙 신이- 생일날 가서 세탁기 보고 있는 거. 야, 진짜 우리 언론들 좀 심합니다. 정말 좋은 거 가져오셨습니다. 네. 사실 리지용 관련해서 지금 세계죠. 이 국정농단 사건. 요것도 박근혜와 최순실 뭐라 그랬죠? 최서원. 최서원. 네네. 나는 누구인가? 최서원. 상당히 그 뇌물과 관련해서 불리한 진술들이 나왔기 때문에 국정농단 재판도 매우 불리한. 이것도 정상이면 벌써 구속이야. 그렇죠. 근데 이것도 구속 안 됐어. 이거 별건인데도. 네. 그런가 하면은 새우가 고래를 삼켰잖아. 제일모직을 몇 배 더 큰 삼성 전자를 삼켰어. 그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식을 대빵 가지고 있던 이재용만 좋고 국민들은 손해 봤어. 그러면 이거 당장 구속인데 이거 2년 넘게 조사해서도 아직까지 구속 안 되고 뜯어서 있어. 증거인멸 이것도 공장 바닥에다 빼박으로 증거까지 다 잡혔는데. 숨겼는데. 이것도 지금 구속 안 되고 있어. 네. 프로포폴 네. 요것만 가지고도 바로 구속이야. 그렇죠. 근데 제보자가 한 사람 가지고 부족하대. 두 번째 제보자까지 나타났는데도 아직까지 기사 안 쓰니까 이것도 아직 구속 안 되고요. 이게 뭡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새로운 제보자까지 등장하니까 위험하다 해서 대거 사진과 함께 보도 자료를 돌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가짜 뉴스 단속반. 이건 사실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뉴스를 삼성전자가 홍보 자료, 보도 자료를 낸 그걸 가지고 뉴스라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진실을 가리고 있는 이거야말로 가짜 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삼성전자 제공 이렇게 바이라인을 하면은 인정하겠어. 그것도 안 하고 다 자기 바이라인 쓰고. 오늘 가짜 뉴스 단속반은 민동기 씨가 제가 봤을 때는 승입니다. 헐. 사실상 승입니다. 그래도 선배 뭐 센 거 가져오셨던데? 아니까 사실상 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푸시죠. 네, 이긴 거나 마찬가지. 네. 근데 이기지는 않았다. 뭐 네. 이렇게 요겁니다. 사실은 이재용 너무 중요한데요. 이재학 PD라고 네. CGV 청주 방송의 PD야. 네. 근데 요 양반이 대단히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렇죠. 사망하셨어요. 근데 왜 이분이 사망하셨냐면 오랫동안 청주방송 14년인가 청주방송에서 네. 일을 했어요. 네네. PD로. 그런데 정규직은 안 해준 거야.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좀 나은 대우를 요구하자 바로 잘라버린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나 청주방송 PD였는데요 라고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도 개무시해버린 거야. 그래서 희망이 없어. 네. 그래서 우울증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운명하셨어요. 네. 근데 언론들이 기사를 거의 안 써줘. 특히 이 방송에서 써줘야 되는데 방송은 자기 내부의 문제거든요. 안 써줘. 한 줄도 안 씁니다. 저는 이런 게 너무 싫었어요. MBC에 있을 때도 MBC 내부에 있는 문제를 눈 감으면서 외부의 문제를 지적한다? 그럼 내가 조선일보 기자랑 다른 게 뭐야? 그렇게 해서 내부에 있는 문제를 주로 1차적으로 제기하고 그 다음 기사를 썼어요. 그 대표적인 게 연예계 노예계약이라든가 연예계 PRB 고발. 네. 그러니까 연예계에서 연예인들이 출연을 대가로 성상납하거나 PD들한테 돈 주는 거를 고발했어요. 네. 2580에서. 네. 그랬다가 MBC 예능국장, 부장, 차장 3명이 구속됐지. 그리고 뭐 연예계 뭐 이수만 씨라든가 서세원 씨 등 46명이 같이 구속될 때 MBC PD들만 구속됐어. 네. 왜? 다른 방송은 안 불었어. 기획사에서. MBC에서 이걸 보도했다고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아하. 여하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웠는데 그거 말고도 작가들에 대한 대우라든가 네. 부당한 대우라든가 이런 거 항상 MBC 있을 때 맞서 싸웠어요. 예. 대표적인 게 비정규직 PD들이거든요. 네네. 이거 제가 너무나 이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MBC라든가 KBS에서 자기들 공영방송이라고 하면서 이재학 PD 사건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좀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어요. 네. 뭐 자세한 디테일한 스토리는 요 정도 방금 말씀드린 정도만 드려도 네.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 저는 플러스 하나 이재학 PD한테 결정적으로 패소 판결을 내렸던 판사 상당히 문제가 많죠. 판결문을 쭉 이렇게 미디어 오늘이 제시했는데 이 판결문을 보면 정말 토 나와요. 어떻게 이 노동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가. 노동자성이라고 하는 죽기 전에 그랬답니다. 이재학 PD가 판사가 노동자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건 정말 우리 반성적 차원에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가짜뉴스와 무관합니다만 이거 보도하지 않는 언론사가 가짜다. 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진짜 가짜뉴스입니다. 오늘의 저녁 승부수는 이겁니다. 네. 지금 요런 그 인터넷에 한반도 정세를 진단한 솔리움 마키나 연구원장. 일단 CSIS 네. 여기서 뭔가 냄새가 벌써부터 풍기고 있습니다. 저기 믿을 만한 데가 못 되거든요. 북한과의 협상은 애초 불가능하다. 북한은 대화 상대가 아닌데 그 대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적합한 대통령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솔리움 마키나 CSIS 연구원장이 말했다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인터넷 들어가시면 솔리움 마키나를 검색하잖아요. 네. 제가 미리 해놨습니다. 홈쇼핑 같죠? 꼭. 미리 고기 구워놓고 딱 이렇게 먹는 거. 제가 네. 솔리움 마키나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쫙 솔리움 마키나가 본 한반도 정세, 솔리움 마키나 한반도 정세 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유튜브라든가 SNS에 많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봤더니 예. 가짜입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말 자체를 한 적이 없습니까? 네. 그래서 KBS에서 기사는 아니고 예. 임주영 기자가 글로 이렇게 쭉 텍스트로 풀어놨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사실이 아니다. 네, 그런 발언 자체를 한 적이 없습니까? 네, 사실이 아닌 걸로 팩트 체킹을 했습니다. 뭐야? 네, 이 아이템명이나 용어도 게임에서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의도적으로 지어낸 진짜 가짜뉴스. 그러니까 사실 왜곡이라든가 오인이 아니라
아예 그냥 이렇게 지어낸 가짜 뉴스였어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페이크네요. 네, 정말 페이크입니다. 와. 그런데 저는 그 유명 온라인 게임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언급되어 있는 이름들과 용어들이. 허허. 자, 그런데 저는 이 온라인에서 이런 게 퍼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CSIS에 대한 국제적 신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CSIS라고 하는 단체가 여러 그 북한과 관련한 오보들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그 오보들은 남북 정상 간의 회담이 임박하거나 또는 북미 간의 대화가 예고되었을 때 대화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죠. 이제 볼튼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게 뭡니까? 일본이랑 미국이랑 이해가 똑같다는 거. 그렇죠. 예, 이제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볼튼 때문에 또 알게 된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대화 촉진자로서 대단히 애를 썼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이번에. 그렇죠. 공교롭게도. 그런데 그 북미 간의 남북 간의 대화가 임박했을 때마다 그걸 파토를 내려고 그렇게 애들을 쓴 거야. 네. 저런 가짜 뉴스 등으로. 네. 그런데 그 가짜 뉴스의 원산지가 온상이 바로 이 CSIS입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보고서를 내면 보통 뉴욕 타임스 같은 데서 받았어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지난 북미 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 전에 나왔던 삭감몰, 탄도미사일 뭐 기지. 그러니까 삭감몰 기지를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북한이 숨겨진 기지에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한 속임수를 쓰고 있다라며 이런 보도를 했단 말이야. 네. 비밀 기지가 있다. 근데 우리 한국 정부가 우리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다라고 공식 부인을 하면서 일단락이 됐던 가짜 뉴스 사건인데 이후에도 계속 CSIS에서 그런 보도를 합니다. 그런 보고서를 계속 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CSIS를 바로 이 취재 기본은 확인입니다. 들어갑니다. 우리 바로 네.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전략과 국제 관계를 위한 센터다. 네. CSIS 이름은 좋습니다. 네네. 여기 이제 빅터 차라든가 그런 양반들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고 그 빅터 차 같은 경우 대표적인 매파이면서 북미 간의 대화보다는 대결을 네. 고집하는 그런 이상한 재미 교포죠. 예. 빅터. 그런데 여기 보면 서포트라고 있어요. 서포트. 돈을 누가 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서포트 가면 our donors. 우리의 후원자들. 이렇게 쫙 열어보면 이 CSIS라고 하는 데서 왜 이렇게 대화를 막는 취지의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Donors, Corporates, Foundations, Governments. 파운데이션부터 볼까요? 쫙 보면 안 나오는군요. 그러면 Corporate를 볼까요? 회사들 회사. 회사 왜 안 나오지? 자. 제가 그럼 미리 찾아놓은 거를 또 이렇게 쇼핑몰 미리 고기를 다 구워놨습니다. 제가 자, Corporation and Trade Association Donors. 그 기업들 중에서 CSIS에다가 기부하는 업체들을 보겠습니다. 보잉, 아이고야. 뭐 석유회사, 엑선모빌 이런 군산 복합체, 무기 만드는 곳에서 주로 럭히드 마틴. 전투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응? 이런 군산 복합체, 군수 산업 쪽에서 주로 돈을 댑니다. 세계 평화를 원치 않는 기업들이죠. 그렇죠. 여기는 자꾸 대결과 긴장이 있어야 무기가 팔립니다. 그렇죠. 에이? 그런 거 하면은 뭐 백텔, BP, 응? 뭐 이런데 한화도 무기 팔아요. 히다치. 니혼진 데스네. 응? 니혼. 여기 보면 미쓰비시 전범 기업입니다. 전범 니케이, 니뽕 텔레비전, 니폰 텔레그래프 다 일본 전범 업체들이 대다수입니다. 얘들이 밑에 뭐 삼성 일렉트로닉, 레이티온 요거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레이티온
요것도 다 군수 산업. 네네. 여기 샘성 있어요. 샘성. 네. 샘성. 네가 거기 왜 나와? 자, 삼성이 남북 간의 대결을 조장하고 네. 평화를 견원시하는 그런 CSIS에 돈을 대는 요 아래 AT&T라든가 저 아래 HP 심지어 저 아래 애플보다 저 위에 있습니다. 애플은 상당히 싼 저렴한 5만 불 정도 내는 도너인데 삼성 되게 많이 삼성은 저 위에 있습니다. 삼성은 10만에서 20만 네. 사이의 하이 퀄리티 네네. 도너입니다. 네. 미국 보수 주류 사회와의 연관성을 위해서 합법적 로비하는 거 좀 뭐 막지 않아요. 네. 그럼 반대로 남북 간의 평화와 그로 인한 진짜 이 한반도의 선순환적 경제 발전을 촉구하는 그런 단체에도 최소한의 기부를 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지난번 여러분들 보셨습니다마는 전경련을 통해서 그렇죠. 지난번 그 폭식 투쟁하던 일베들한테 돈을 지원한 그런 태극기 모독 부대와 관련된 단체들한테는 엄청난 돈을 또 지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 돈을 쓰는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대부분 이런 CSIS라든가 국내에서는 그런 태극기 모독 부대와 같은 또는 아주 한국 경제와 같이 또는 대부분 기득권 매체에서처럼 진실을 가리도록 활용하는 그런 언론 매체 위주로만 후원하거나 협찬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당장 균형을 맞추지 않을 거면 CSIS에서도 빠져야 된다. 도너에서. 네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빠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진짜는 아닌 뉴스 하나만 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뉴스 24. 어른들은 보면 안 됩니다. 아이들만 봐야 됩니다. 네네. 네. 아이뉴스 24.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한다가 45, 잘못한다가 45.6. 그럼 못한다가 더 많잖아. 그렇죠. 그 앞으로 가야지. 못한다가 많다고. 네. 근데 잘한다 이렇게 뽑아놨어요. 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래도 잘한다는 게 맞네. 네. 되게 이상할 거예요. 저도 물론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쭉 보니까 오마이뉴스가 의뢰한 거고 리얼미터가 한 거야. 그러면 리얼미터는 제법 객관적인 그렇죠. 여론조사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네. 자, 그거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내려보니까 그야말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6월 18일에는 부정평가가 35밖에 안 됐어. 네. 긍정은 50이었어. 네. 무슨 말이냐면 6월에 했을 때는 긍정이 50이고 부정이 35였는데 이번에 6월 24일 날 지난해입니다. 지난해였군요. 지난해는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작년에는 네.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번에 1년 만에 다시 보니까 잘한다가 사실상의 역전이죠. 그렇죠. 45 못한다가 45. 무슨 말씀이냐면 못한다가 10% 이상 늘었고 잘한다가 5% 줄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왜 여론조사를 시계열로 합니까? 여론조사를 왜 같은 시기에 매년 합니까?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45대 45로 팽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지 실제 여론조사라는 것은 100명 중에 45명이 잘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계열로 그 흐름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가장 의미가 높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꼭 제가 무슨 사회과학 무슨 뭐 박사 논문이나 쓴 사람처럼 아는 체 하면서 얘기하고 있네요. 네, 썼습니다. 내가 이 변희재 때문에 네네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논문 검증까지 받았는데. 네. 네. 시계열로 그러면
작년에 한 거랑 올해 한 거랑 비교하는 건 되게 유의미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작년보다도 못한다는 게 10% 늘었고 잘한다는 게 5% 줄었으면 윤석열 못한다라고 제목을 뽑는 게 진짜 뉴스입니다. 저 같으면 근데 가짜 뉴스인 거죠 이거. 윤석열 총장 리더십 흔들 이렇게 뽑았을 것 같아요. 여론 크게 악화. 악화. 이렇게 뽑는 게 맞는데. 그리고 저는 아까 저 넘어가기 전에요. 네. 이 부재가 저는 정말 악의적이라고 보거든요. 서울, 부산은 긍정인데 전라, 광주에서는 부정이야. 라며 지역을 찢어버리는, 네. 밝혀버리는 아주 나쁜 아이야. 나쁜 아이뉴스야. 네. 이 정도로 가짜뉴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다니는 게 분명.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